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7월 23일 방송이고요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56% 하락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0.84%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 상승한 0.84%가 거의 대부분 제약 바이오 업종에 몰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승이었고, 뭐 제약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쪽 종목들의 파티하는 날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아닌 섹터 혹은 테마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이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시장은 0.84%가 상승했는데 거의 하락한 것 같은 그런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, 아무튼 뭐 제약 바이오 외에는 뭐 오르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수급의 편식이 이루어진 그런 장이었습니다. 일단 뭐 방송에서 제가 뭐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, 코스닥을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. 물론 언젠가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기가 언젠가인지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. 코스닥의 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끝날 때까지는 뭐 미리 그냥 이쯤 되면 많이 올랐겠지 하고 뭐 대형주 갔다가 또 코스닥 불장 나오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.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좀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,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요, 어떤 개인적인 좀 의견도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뭐 거의 이때부터 여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뭐 코스피를 매매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종종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으니 준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하루 이틀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 이제는 대형주가 가나라고 고민은 했었던 적이 있지만, 이제는 거래소 종목을 매매해야겠다라고 완전히 실전에서 포지션을 변경을 해본지는 않았거든요. 계속해서 아무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? 그 부분도 제가 요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.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요. 일단 지금 뭐 코로나나 어떤 경제에 대한 전망이 우리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을 꺾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. 유일하게 지금 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 혹은 악재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제 갈등 문제인데, 이 문제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 혹시 된다면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 좀 어떤 조정을 가져올 만한 악재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뭐 뉴스 체크는 매일매일 좀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, 너무 이제 사실 오늘도 그렇고 과열 구간에 들어왔잖아요. 뭐 금요일이나 뭐 좀 더 가더라도 다음 주 한 초반까지 제약 바이오가 급등을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또 그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순환매가 도는 뭐 그런 좀 시장과의 박자를 잘 타야 될 것 같고요.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죽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 IT, 뭐 반도체, 5G,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. 일단 오늘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복귀를 좀 하고 제약 바이오 지금 총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총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해서 좀 마인드맵을 열심히 좀 만들어 본 게 있어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희 리딩반은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파미셀, 에이벨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익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.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적인 접근도 있었지만 재료적인 접근 방식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 매매고요. 이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좀 다시 한번 계속해서, 물론 이때 이제 시세를 한번 내놓고
쌍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죽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친다든지 재료의 어떤 강도를 봐서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저희가 접근이 좀 들어갔어요. 근데 뭐 미중 관련해 가지고 갈등 문제에 관한 재료는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는데 얘가 이상하게 반응을 안 하고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, 다만 뭐 이 종목의 특성일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어떤 종목들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털어내고 가는 뭐 그런 패턴일 수도 있는데, 조금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 같은 것들을 이탈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많이 있죠. 근데 저희가 일단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뭐 21선이랑 기준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, 만약에 차트적으로 살짝 무너지는 모습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이게 갈등 문제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마 좀 손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차트는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 테마의 주 재료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빼다가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홀딩을 해봤었고요. 어제 미국이 휴스턴에도 중국 총영사관을 이렇게 이제 폐쇄하라고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일단 오늘 이제 급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.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됐는데요. 이때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.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이 구간에서 좀 털리지 않고 홀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저는 상한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는데,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었고요.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장이 유니온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유니온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, 뭐 일단은 갭이 떠서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밀리는 구간을 사실 버티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전량 그냥 익절로 매도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. 이런 구간 안에서 이제 돌릴 때 좀 사실 재매수를 하고 싶었는데,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 매매면은 당연히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겠지만, 아니면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겠지만, 이제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리딩에서 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 거는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돌파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 돌파 매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 여길 돌파하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, 이 어떤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어떤 그 시장의 정말 그 뜨거운 분위기와 어떤 뭐 호가창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돌파 매매를 했을 때 그 확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장중에 얘를 이제 돌파 매매를, 여기서 보시면 딱 여기서 돌파할 때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았죠. 그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좀 매수를 했다가, 여기 이제 일단 손절을 쳐버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. 돌파 매매는 이제 잘 했는데, 대장이 유니온이기 때문에 상따를 하더라도 유니온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순간적으로 여기 왜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가 상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데 하고 잘라버리고 유니온을 저는 상따를 해서 일단 가지고는 있어요. 야, 근데 장중에 진짜 너무 흔들어대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시까지 꽉 잠그지 못하고 3시 넘어서도 풀리면 웬만하면 저는 매도 해버리는데,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한가를 못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. 뉴스의 어떤 강도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일단 홀딩은 좀 해놓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됐고, 그 다음에 파미셀은 제가 방송에서 좀 여러 번 다뤄들었던 것 같아요. 이때 이 어떤 그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
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허무하게 이틀 동안 이음봉으로 밀더니 거래량은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래서 얘는 여기서 다시 좀 이런 식으로 채워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. 최소한 여기 이 양봉이 만들어졌던 고점까지는 갈 것 같고, 혹시 여기서 조금 더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위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, 뭐 바미셀도 그렇고 부광약품도 그렇고 신풍제약은 이제 접근하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바미셀도 어제 이틀 동안 이 하락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양봉을 좀 뽑아낸 다음에, 당연히 매물이 있을 거니까 윗꼬리가 계속해서 좀 많이 달리죠. 그래 놓고 이 가격대, 이 꼬리를 뺀 몸통의 가격대를 갭으로 뛰어넘은 다음에 밑꼬리 달고 지지받고 종가상 이쁘게 마감이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 또다시 급감했죠. 이렇게 되면은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, 종배하기에 참 괜찮은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 베팅을 했고, 얘가 오늘 바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고점까지 돌파해 준다면 오늘의 스타주, 주도주까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봤는데, 야, 역시나 얘는 시원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가주는 법이 없습니다. 항상 밀고 가고 좀 이래서 얘도 오전에 뭐 이제 시가랑 좀 삐리삐리 하길래 전량 그냥 익절을 해버렸어요. 어제 종가 베팅하고 오늘 오전에 팔고요. 이렇게 마무리했고, 그 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는 어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미쳐 날뛸 때, 얘도 좀 차트적으로 괜찮죠. 21선을, 그러니까 시세를 한번 내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21선을 막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매수를 했고, 오늘 오전에 좀 가는 타다가 밀어버려서 여기서 그냥 짧게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나와버렸고, 오후장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안 죽고 흐름을 만들면 다시 좀 접근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, 사실 오늘 그 제약 바이오주들은 너무 어느 정도는 이제 광기의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괜히 또 들어갔다가 고점 잡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그래서 좀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조금 뭐 내일 한 오전까지 흐름을 좀 더 봐보자 라는 생각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를 접근하려면 이번 주에 급등을 좀 많이 한 종목들은 어떤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갖고 좀 가볼 만한 가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좀,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하려면 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아직 그 시세를 덜 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찾아보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뭐 테마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지금 뭐 치료제니 뭐 덱사메토손이니 아스트라제네카니 화이자니 혈장이니 뭐 나파모스타트니 뭐 이런 거 지금 뭐 거의 의미가 없고, 그냥 제약, 약품 뭐 짜 붙으면은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, 오늘 진단 키트도 좀 강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 쉽게, 물론 이게 의미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어떤 이 안에서의 소테마의 그 뉴스랑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수급 논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냥 시장이 뭐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미쳐 날뛸 때 우리도 같이 밀쳐 날뛰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,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매를 하면서 이성을 잃게 되면 뭐 이런 장에서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광기 어린 그런 급등을 보여도 매매하는 우리는 그 시장과 같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. 이성을 좀 찾자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그려보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 급하게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못 만들었죠. 그냥
애교로 봐주시고요. 그냥 이렇게 좀 정리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뭐 제가 컴퓨터나 이런 걸 좀 잘 못해서 카톡 주시면 요거는 제가 뭐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테마는 뭐 일단 치료제 쪽은 백신이랑 치료제 쪽으로 좀 우리가 양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최근에 좀 더 뉴스가 핫하게 작용하는 쪽은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핫하게 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굉장히 좀 핫한 것 같고요. 지금 뭐 종목들 보면은 중복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요. 제가 아주 정확하게 오류가 하나도 없이 분류를 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혹시 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그냥 딱 봐도 뭔가 중복이 많이 된 종목들 있죠. 신풍만 봐도 지금 뭐 화이자에도 엮여 있고, 렘데시빌에도 엮여 있고, 뭐 클로로킨에도 있죠. 피라덱스에도 있고, 뭐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, 아무튼 뭐 여러 가지에 좀 다 껴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뭐 시세를 좀 강하게 잘 내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뭐 거의 다 급등을 했거나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, 뭐 잘 찾아보면 이 안에서 또 아직 그 시세를 조금 덜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일단은 뭐 좀 보고 있어요. 아무튼 좀 이제 정리는 좀 해드리는데요. 뭐 이성을 좀 찾고 바라보자라는 뭐 생각에서 정리는 좀 해드리는데, 일단 저는 뭐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매매 방식이고요. 저는 뭔가 좀 뭐 섹터든 종목이든 과열 구간, 이게 보통 과열 구간에서 이제 정말 그 우리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광기 구간까지 이제 접어드는데, 요 사이 정도에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. 과열 혹은 뭐 광기, 사이 정도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급등 양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, 뭐 내일 혹은 다음 주 뭐 좀 더 오래 가도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요,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.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요, 백신이나.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시장이 막 너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조금 수익을 덜 내더라도 소외감이 조금 들더라도 한발 뒤로 빠져서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, 그러니까 어떤 테마건 섹터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혹시 수급이 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좀 갈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좀 하면서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급등이 이미 좀 나온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잖아요. 고가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상승을 기대하긴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. 물론 이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안전한 자리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, 좀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. 이제 이 종목들이 뭐 앞으로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한 자리들을 찾아서 좀 보유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른 애들이 아니라 좀 그나마 덜 오른 애들을 찾아서 좀 매매하는 게, 특히나 뭐 이제 본업이 있으시거나 직장인이신 분들께는 맞는 매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마인드맵 그려드린 거에서 아직 조금 시세가 반영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차트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, BC월드 제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21선을 타고 죽고 하다가 이번에도 한 번 더 올라탔는데, 이때랑은 이제 그 시장의 뜨거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.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121선 위에 있다가 쭉 죽었는데 이번에 121선은 이제 올라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
동구바이오 제약도 물론 평소 같으면은 좀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니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덜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방금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좀 비슷한 어떤 차트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21선을 이제 조금 이제 올라타는 구간인데 얘도 끼가 좀 워낙 좋은 종목이라서 한번 여기 이렇게 121선도 일단 지지받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과정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,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조금 그 차트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 앞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앞산이 너무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짧기 때문에 보통 앞산을 만들어 놨으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어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뭔가 좀 차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바이넥스는 방금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. 점점 이렇게 추세 타고 가다가 봉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.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도 될 수 있는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치료제의 직접적인 뉴스나 호재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진 않지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게,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만약에 좀 중장기 투자를 내가 좀 해본다 라고 하면 좀 마음 편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, 일단 얘도 이제 121선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서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. 매드팩토 전고점 넘겨놓는 상황. 그 다음에 셀리버리도 주가의 등락은 있지만 크게 추세를 보면 결국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얘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제는 제가 21선 돌파하는 상황에서 한번 그 21선을 돌려놓기 위한 급등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얘도 방금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랑 비슷하게 이 앞산이 조금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아서 얘는 일단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올릭스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얘도 이제 고점을 한번 넘어서게 되면 위로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을 드리는 게 이 종목들을 매수하십시오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, 어찌됐건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흐름을 추적하다가 어떤 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해놔야 어떤 매수하고도 매수에 대한 어떤 근거도 생기는 거고요. 그냥 종목들 그냥 막 돌려보다가 어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을 미리 좀 뽑아놓고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돌려보면서 어떤 매수에 대한 맥점도 찾는 연습도 해보시고요. 또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본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아예 흐름을 보지 않고 있다 그냥 오늘 딱 발견하고 매매하는 거랑 상당히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그냥 관심 종목을 우리가 같이 봐보는 거니까요. 그런 개념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방송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